이쪽에 좌우에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앞으로. 저쪽에도 옆에서. 위원장님 이쪽에서. 네. 저쪽, 바로 옆에. 제가 시작? 네. 어떻게 사회가 있어요? 짧게 그냥 식순만 하면. 네. 오늘 00년대 노동조합과 진보당의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순으로는 처음 모두 발언으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영훈 00년대 노동조합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어서 현장 발언으로 김현자 강원본부 아이돌봄 지부장, 임정석 서울본부 캠코 시설관리 수원법조단지 지부장 이렇게 있을 예정이고요. 협약서에 사인을 한 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촬영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오늘 뜻깊은 정책협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지난해에 공무직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기구였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도 거부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100번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사용자인데 대화 채널을 없애버리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누구와 대화합니까?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으로 끼워 넣어 가뜩이나 저임금을 더 삭감시키며 무슨 민생을 논한다고 합니까? 공공이 책임져도 모자랄 돌봄 영역을 민간에 떠넘기며 어떻게 국가 돌봄으로 나간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정책에서 비정규직은 배제했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한다고 합니까? 진보당은 당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정당입니다.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권과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반드시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즉각 재추진하고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00년대 노조와 정책협약은 진보당의 노동정책으로 전폭 수용하고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원내외에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0년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국가별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의 고용률을 보면 OECD 평균이 20% 정도 되고요. 북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30%가량 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0%가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에는 100만 명 정도의 우리 공무원, 정규직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100만 명이 넘는 무기계약직, 또 우리 민간에 위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머지 공공부문의 노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에 대해서 고용을 안정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법 산입과 또 정부와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이런 공공부문의 노동 관련 정책들은 모든 것이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늘 진보당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총선 이후에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의 제도와 법을 마련하고 또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또 저출생 고령화 시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정책협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총선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주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 국가들은 국가 재정을 확장해서 공공부문부터 고용과 처우를 보장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부의 세수 감소와 또 이런 부자 감세로 인해서 정부 재정이 오히려 위축되고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부 정책을 반드시 심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데 진보당과 함께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보험 강원지부장 김연자입니다. 진보당과 공공연대 노동조합의 정책 협약이 성사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돌봄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합계 출산율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시대의 진입이 우리 사회에 주고 있는 충격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돌봄 사회의 전환에서는 필수적으로 돌봄 노동의 문제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쏟아지는 돌봄 공약들을 보면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입니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좋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보당에서 앞으로도 더욱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 서비스 고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돌봄 서비스를 자본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이돌봄도 민간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려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연대 노조는 작년 한 해 아이돌봄 민영화 법안 반대 투쟁을 1년 내내 진행하였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막아내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돌봄의 민영화를 막아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에 힘을 보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돌봄 조합원들도 한 목소리로 진보당을 지지하고 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 캔코어 시설관리 서울지부 지부장 임정석입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직 전환이 되었지만 처우는 용역일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시중 노임 단가로 임금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고 시중 노임 단가의 낙찰률을 곱해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낙찰률을 낮게 책정하여 정규직 전환 때보다 임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시설 직종에 제외하고서는 단순 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임금이 낮습니다. 직종별 중요도와 위험성, 특수성을 반영해서 임금이 편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기 상여금 및 식대, 교통비, 명절 상여금, 포인트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을 받는 자회사가 있더라도 상여금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첫 번째, 직종에 따른 시중 노임 단가로 임금을 편성, 두 번째, 차별 없는 복리후생 지급, 세 번째, 자회사 노동자 표준 임금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퇴사자가 발생해도 건물에 증축돼도 인원이 추가되지 않아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캔코 시설관리 자회사 경우 부산 지역에는 신규 사업장이 있어도 다른 곳에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하여 구조조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나 모 자회사 공동협의회를 통해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없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답변하였지만 위와 같이 구조조정을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강도 강화와 근로조건 후퇴로 그리고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산 통합청사에 대한 인력 감축은
약속 위반이자 단여 위반입니다. 모든 자회사 노동자들도 업무량 및 퇴사자 발생에 따른 인원이 추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준비된 발언은 모두 마칠 예정이고요. 진보당과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오늘 진행한 정책협약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 피켓으로 정책협약식 사진 촬영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실제로 이제 사전에 사인을 했는데요. 협약서를 들고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